안녕하세요. 자, 이번 시간에는 이제 1890년대 주요 사실 이어서 그래서 다시 1892년부터 1893년까지는 무슨 운동을 물어보는 거야? 교조 신혼운동을 물어보는 거죠. 동학. 그 다음에 1894년부터 출발하는 사건이 있는 거지. 그게 뭐야? 1895년까지 이어서 1차 농민봉기 있죠. 고부에서 전주화약까지. 그 다음에 상황이 어떻게 되지? 정부는 교종청을 설치하고 자주적 개혁을 시도하는 시기죠. 한편 농민은 집강소를 설치해서 자치를 하는 시기지. 그런데 농민봉기를 계기로 청일 양국군대가 파병이 돼 있었단 말이야. 그래서 일본이 조선의 내정개혁을 강요한다. 그 과정에서 일본이 경복궁을 점령한다. 그리고 풍도회전을 일으켜서 청일전쟁을 일으킨다. 그 다음에 군국 기무처를 설치하고 개혁을 추진해 나갔다. 그래서 군국 기무처를 중심으로 거기서부터 가보개혁의 시작이지. 그래서 1차 가보개혁이 시작된 거지. 1차 가보개혁. 그 다음에 이제 1차 가보개혁이 추진되고 청일전쟁이 발생하는 전개되는 과정에 해산했던 농민이 재차 봉기한 거지. 그걸 2차 봉기라고 하는 거지. 2차 봉기. 논산에서 재집결했고 우금치 전투에서 결정적으로 패하는 거로 실패하는 거지. 그 다음에 일본은 더 강력하게 개혁을 추진해 나가는 거지. 그걸 2차 가보개혁이라고 하는 거지. 2차 가보개혁. 여기서 홍범 14조도 이때 발표되는 거지. 홍범 14조도 이때 반포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청일전쟁이 끝난 거지. 그래서 시모노세키 조약이 체결되고, 그 다음에 삼국간섬이 있었던 거지. 삼국간섬. 1895년에 삼국간섬. 그리고 삼국간섭 이후에 1895년은 대충 여기서부터 출발하면 된단 말이야. 근데 어쨌든 삼국간섭 이후에 을미사변, 그 다음에 을미사변이 발생하고, 그 다음에 을미개혁이 추진되는 거 아니야? 그래서 을미사변과 을미개혁까지. 자, 그래서 여기서는 동학을 정리해놔야 되지. 동학, 교조신혼운동, 1차 봉기, 2차 봉기. 그 다음에 가보개혁의 내용도 정리해놔야 되지. 1차 가보개혁, 2차 가보개혁. 그 다음에 삼국간섭 이후의 상황을 생각해야 되죠. 그리고 을미사변과 을미개혁의 내용을 공부했지, 저번 시간까지. 그래서 이제 을미개혁해서, 그래서 1895년 이제 삼국간섭 이후에 을미사변이 발생하고 이제 을미개혁을 추진해 나가는 시기라는 거지. 을미개혁을. 그래서 이제 러시아 공사관으로 고종을 피신시키려는 시도가 시작이 되는 거야. 자, 그래서 저 390쪽에 거기 위에 또 위에 흐름부터 봅시다. 춘생문 사건 있지? 춘생문 사건 있지? 거기서부터 연필로 일단 줄쳐놔. 춘생문 사건이 발생한다. 1895년 정동구락부를 중심으로. 정동구락부. 이 당시 정동구락부라는 사교 조직이 있었다고. 주로 외교계 인사들로 구성된 친위 관료들이야. 그래서 외교계 인사들로 구성된 친위 관료들이 고종을 러시아나 미국 공사관으로 피신하려는 시도가 있었어. 일본의 압력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그래서 최초의 시도가 춘생문 사건이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고종을 피신시키려고 했던 최초의 사건이 춘생문 사건이다. 정동구락부를 중심으로. 근데 그건 실패로 끝난다고. 실패로 끝나고 1896년에 성공을 하는 거야. 그래서 그걸 아관파천이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1896년에 뭘 하나 정리해놔야 된다. 아관파천. 그거 줄쳐놓으세요. 아관파천. 그래서 그 전에 무슨 사건이 있었고? 춘생문 사건이 있었고, 그리고 아관파천이 있었고, 그리고 이게 이제 아관이 러시아 공사관, 아라사 공사관 말하는 거야. 그래서 고종이 아라사 공사관으로 피신한 사건. 이걸 아관파천이라고 한다.
그리고 아관파천 이후에 신문이 하나 만들어진다고. 그게 바로 뭐라 그랬어요? 독립신문이라고 그랬지. 그래서 독립신문도 줄쳐놔 연필로. 독립신문 창간. 그 다음에 독립신문 창간 다음에 또 무슨 단체가 만들어진다? 그게 중요한 거야. 색깔로 칠해놔. 독립협회. 그래서 독립협회 활동 내역을 하나 지금 정리하셔야 돼. 자, 그래서 독립협회라는 단체가 만들어진 거는 아관파천 이후다. 아관파천 이후 1896년 아관파천 이후에 만들어진 독립협회의 활동 내용을 물어본단 말이야. 요거를 주로 집중적으로 이 시기에 정리하는 거야. 그 다음에 이제 아관파천 1년 만에 다시 고종이 환국을 한다고. 대한제국, 그것도 색깔로 칠해놔. 대한제국의 수립. 그래서 1897년에 대한제국이 수립된다고. 대한제국. 그래서 이때부터 우리나라가 대한제국으로 바뀌는 거야. 조선이라는 나라에서. 그래서 대한제국의 수립은 1897년입니다. 이 정도까지 일단 해놓고 여기서 이제 독립협회에 대해서 정리를 하자고. 자, 독립신문 먼저 줄쳐놓으세요. 독립신문은 갑신정변 실패 후 미국에 망명했었던 서재필이 귀국해서 서재필 줄쳐놔. 국민을 계몽할 목적으로 계몽 줄쳐놔. 그래서 서재필도 갑신정변의 주도 세력 중에 한 사람이었다라는 거지 뭐. 그래서 미국에 맨 처음에는 일본으로 망명했다가 이제 미국으로 가서 미국에서 공부한 사람이란 말이야. 그런데 아관파천 이후에 귀국을 하는 거야. 그래서 아관파천 이후에 귀국한 서재필이 이 당시에 국민들을 계몽해야 되겠다는 거. 계몽. 그래서 계몽할 목적으로 서재필에 의해서 만들어진 우리나라 최초의 민간신문이야 이게. 그래서 독립신문 개념 알아두고 그 다음에 조직된 단체가 뭐다? 독립협회. 이제 그걸 집중적으로 정리하는 거야. 자, 독립협회 창립은 서재필을 뭘로 하고 고문 줄, 윤치호, 이상재, 남궁옥, 정교, 나수연 등 줄, 동도서기파 유생과 서구 지식인, 학생, 시민들 참여 줄. 자, 그래서 이 단체는 기본적인 주축 세력을 보면 동도서기 입장에 있는 개화된 신유생들하고 플러스 서양의 신지식을 공부한 지식인층이 주도 세력이야. 그리고 여기에 학생도 참여하고 점차 시민들도 참여하는 단체로 변한다. 대중적 근대화 운동을 전개했던 단체에서 대중적 근대화 운동 줄쳐놔. 대중적에다 동그라미 쳐놔. 80년대 우리나라 최초로 근대화 운동을 추진했던 사건이 바로 갑신정변이죠. 그리고 그 갑신정변을 일으켜낸 개화당이지 급진기아파. 걔네들과 비교할 수 있는 거야. 걔네들은 소수 엘리트 중심으로 근대화 운동을 추진한 거지 대중들과 연합해서 근대화 운동을 추진한 게 아니라는 거야. 그래서 그게 갑신정변의 한계로도 지적받는 거지. 그런데 1896년에 창립된 독립협회는 물론 처음에는 지식인층이 주축을 이뤘겠지만 얘네들의 생각은 대중과 연합한, 대중과 결합한 근대화 운동을 하고자 했던 거야. 그래서 이 단체에는 시민들의 참여, 호응도도 굉장히 높았다라는 거야. 그래서 이 대중적이라는 단어를 동그라미 쳐놔. 대중적을 그대로 읽지 말라고. 대중적 근대화 운동을 전개했다. 그러면 독립협회로 빨리 가셔야 되는 거야. 그러면 이들이 대중과 자신들의 운동을 결합시키기 위해서 대중적 근대화 운동을 전개하기 위해서 한 행위가 뭐냐? 연필로 가볍게 줄치면서 읽어. 회원 가입을 개방했다. 지회를 설치했다. 토론회를 개최했다. 등 줄쳐놔. 그래서 이 단체는 지식인들만의 운동이 되어서는 안 되겠다. 대중과 결합한 대중적 근대화 운동을 추진해야겠다. 국민을 그래서 계몽시켜야 되겠다라는 얘기지. 그래서 단체 회원을 모집했어. 회원을 모집했는데 회원금만 내면 신분과 상관없이 누구나, 신분에 상관없이 누구나 가입할 수 있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고, 그 다음에 각 지방에 지회를 설치했고, 그 다음에 지식인층이 돌아다니면서 각종 토론회를 개최했단 말이야. 그래서 국민을 자꾸 계몽시키려고 노력한 거지. 자, 그래서 독립협회 이런 활동은 대중적 근대화 운동과 관련된 활동이다라고 이해를 하십시오. 자, 그래서 결국은 점차 민중의 지지를 받으면서 참여 계층도 호응도 또 확대되면서
대중적인 정치단체로 이제 발전해 나가는 거야. 그리고서 결국은 대중적인 근대운동을 실제로 진행해 나가는 거지. 그래서 구체적으로 만민공동회 개최, 그거 추천한 만민공동회. 독립협회는 자주국권의 확립을 촉구하는 구국선언 상소문을 고종에게 올렸다. 구국선언 상소문, 그것도 추천놓고, 그 다음에 종로에서 대규모 대중집회 개최, 그것도 추천놓고, 그걸 만민공동회라고 하는 거야. 몇 년? 1898년. 그래서 1896년에 만들어졌는데 1898년에 종로에서 대규모 대중집회를 연다고. 그걸 뭐라고 한다? 만민공동회라고 하는 거야. 만민공동회. 그래서 종로에서 처음으로 대중집회를 연 단체야. 만민공동회. 그런데 이 만민공동회는 정부 관리가 참여한 상태에서 집회가 열리기도 했다. 그래서 정부 관리가 참여한, 그러면 관민공동회라고 하는 거야. 밑에 관민공동회 헌의육조 줄 쳐놓으세요. 정부 관리가 참여한 상태 줄. 그리고 이 집회에서 뭘 채택했다? 헌의육조 줄. 고종에게 제출하여 고종의 재가를 받았다. 자, 그래서 만민공동회를 개최했다. 그 다음에 정부가 참여한 상태에서, 그러면 관민공동회라고도 하는 거야. 실질은 똑같아. 여기서 뭐가 채택됐다? 헌의 6조. 이거는 이제 독립협회가 요구한 요구사항이 들어가 있는 거야. 그래서 헌의 6조 반드시 사료지문에서 읽어보셔야 되는데, 그래서 만민공동회 개최한 단체, 관민공동회 개최한 단체, 헌의 6조 채택 건의한 단체, 독립협회로 가시는 거야. 근데 이건 1898년이라는 거지. 대한제국 수립 후. 그래서 다시 위로 가. 대한제국 옆에 관민공동회 독립협회 해산, 그 부분이 있죠. 그 부분이 바로 1898년이라는 거야. 그 관민공동회 옆에다가 헌의 6조라고도 써놔, 연필로. 그래서 헌의 6조를 고종에게 올렸더니 고종이 재가를 했대.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고종도 맨 처음에, 고종도 마음에 들지는 않지만 고종도 맨 처음에는 독립협회의 요구를 수용할 뜻을 비친 거야. 맨 처음부터 탄압은 아니야. 자, 그래서 헌의 6조까지. 이거 다시 본문으로 갑시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독립협회가 활동한 활동 내용 구체적인 뭐냐 해서 그 활동 내용이 가장 핵심인 건데, 그거 별표 쳐놔. 자주국권, 자유민권, 자강개혁. 그거 줄 터놓고 그냥 구체적인 활동 내용을 의역해보면 크게 세 가지로 요약될 수 있다는 거야. 그래서 독립협회는 자주국권운동, 자유민권운동, 자강개혁운동. 그래서 그 세 개 딱 줄쳐놓고 별표 쳐놓으라고. 자, 그래서 자주국권, 자유민권, 자강개혁운동을 전개한 단체는 어떤 단체다? 독립협회다. 이제 더 들어간다. 자, 자주국권과 관련해서는 독립문, 독립관, 독립공원 건립운동을 전개했어. 그거 줄. 거기서 가로쳐놓고 영은문 화살표, 모화관 화살표 되어 있는 건 무슨 말이냐면, 자, 조선시대 영은문과 모화관이라고 있는 건데, 영은문은 청나라 사신이 조선에 올 때 조선의 사신이 영은문이라는 문까지 가서 청나라 사신을 맞이해 오는 문이야. 그리고 모화관은 청나라 사신이 묵는 숙소를 말한다고. 자, 그래서 이거는 독립협회가 주장하는 거는, 이거는 뭘 말하느냐? 청과의 4대 관계를 상징하는 것이다. 이 건물들은. 따라서 없애버려야 된다. 왜? 우리나라는 자주독립국가인데. 그래서 청과의 4대 관계를 상징하는 영은문을 허물고 그 자리에 독립문을 세우자라는 거야. 그 다음에 모화관을 허물고 거기다 독립관을 세우자라는 거야. 그리고 공원도 조성하자고. 그걸 독립공원이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첫째, 제일 잘 나와. 이 단체가 맨 처음에 조직된 게 이 운동하기 위해서 조직된 거야. 독립문, 독립관, 독립공원 건설운동, 독립협회. 두 번째, 입헌군주제 줄쳐놔. 또 줄쳐놔. 자, 입헌군주제야. 근데 이 단체에 공화제로 잘 바꿔나와. 입헌공화제 이러면 안 돼. 입헌군주제 줄. 그 다음에 이권수호운동, 그것도 줄. 이거는 이제 나중에 경제할 때 할 건데, 아간파천 이후의 상황이야. 아간파천 이후의 상황이면 독립신문과 독립협회가 창간된 그 시기의 상황이 어떠냐면, 열강의 이권 침탈이 본격화되는 시기다. 아간파천 이후의 상황은 뭐다?
열강의, 여기서 열강 강대국이란 소리야. 제국주의 세력의 이권 침탈이 본격화되는 시기다. 이건 경제 부분 할 때 공부를 하게 되실 겁니다. 자, 그래서 미리 그냥 기억을 해놔. 그럼 아니면 써놓던가. 거기 위로, 다시 위로 가. 아간파천 있지? 아간파천 밑에다 써놔. 열강 이권 침탈 본격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아간파천 이후에 강대국들이 서로 너도 나도 조선의 이권을 침탈해 가는 시기란 말이야. 그래서 이때 가장 집중적으로 침탈됐던 이권이 철도, 광산, 산림이야. 그 세 개 또 써놔. 자, 그래서 아간파천 이후의 상황으로 맞는 것은 첫째, 열강의 이권 침탈이 본격화되는 시기입니다. 철도 부설권, 광산 채굴권, 산림 벌채권 등이 집중적으로 수탈되는 시기입니다. 이 시기에 신문이 하나 나와야 됩니다. 독립신문. 이 시기에 단체가 하나 됩니다. 독립협회. 따라서 결국 이 독립협회는 어떤 운동을 해야 되겠어? 열강의 이권 침탈에 반대하는 운동을 해야 되겠지. 그래서 그걸 했단 소리야. 그래서 열강의 이권 침탈을 비판하면서 이권 수호 운동을 전개했다. 다시 본문으로 가서 이권 수호 운동 줄. 근데 구체적으로 뭐 미국도 그렇고 러시아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다른 나라도 다 했는데 특히 이 단체는요. 특히 반러적 경향이 좀 강했던 단체야. 반러적 성향이 좀 강한 단체라고. 특히 러시아에 대한 저항이 좀 강한 단체라고. 그래서 특히 러시아와 관련된 두 개를 확실히 더 외우세요. 아간파천 이후에 이 당시에 러시아가 어디를 조차 시도하였다? 전령도 조차 시도. 그걸 좌절시킨 단체야. 줄. 그 다음에 이 당시에 러시아가 은행을 하나 만들어서 대한제국가연합해서 은행을 만들어서 이걸 중앙은행화해서 금융을 지배하려고 했었거든. 그래서 그거를 좌절시킨 단체. 그래서 한러은행 폐지 줄. 자, 그래서 여기까지 정리. 독립문, 독립관, 독립공원 건설운동, 입헌 군주제 정치개혁운동, 그 다음에 이권수호운동. 구체적으로 러시아의 전령도 조차 시도 좌절, 한러은행 폐지, 이렇게 4개 반드시 외우세요. 독립협회. 그 다음에 두 번째, 민권운동을 전개했다. 민권운동, 민권운동. 여기서 민권운동은 민권운동에다 써놔. 얘네들이 전개한 민권운동은요, 서양의 천부 인권사상에 기초해서, 서양의 천부 인권사상에 기초한 민권운동을 말하는 거야. 이게 이제 근대 인권 사상이야. 그래서 서양의 천부 인권 사상이라고 있는데, 천부 인권은 사람의 권리, 고유한 권리가 있다라는 거야. 사람은 누구나 태어날 때부터 타고 태어나는 권리가 있다라는 거야. 그게 서양의 천부 인권, 하늘로부터 부여받았다. 천부 인권이 있다. 근데 전제 정치 하에서는 그 인권을 무시했지, 전제 군주가. 그래서 마구마구 기본권을 막 침탈했단 말이야. 근데 근대 사회로 넘어오면서 인간에게는 고유한 인권이 있는데 그거는 군주라 하여도 함부로 침범할 수 없다. 그러한 인권은 그래서 침범하지 못하도록 헌법에 규정을 해놓는 거야. 그걸 기본권이라고 하지 지금은. 그래서 이러한 서양의 인권 사상에 기초해서 인권운동을 전개한 최초의 단체가 바로 이 단체라는 거야. 그래서 서양의 천부 인권 사상에 기초, 그것도 써놔. 서양의 천부 인권 사상에 기초하여, 그러면 독립협회가 최초로 그 인권 사상을, 그래서 보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대한민국 국민이면 헌법에 보장된 기본권을 인정받는 거 아니야. 생명권도 있고 자유권도 있고 참정권도 있고 여러 가지 기본적인 인권이 있잖아. 그걸 말하는 거야. 자, 그래서 결국은 자유민권운동을 전개했다. 구체적으로 연자제 부활 반대운동, 그것도 좋잖아. 무슨 말이냐면 이게 이제 대한제국과 같이 연결시켜서 이해해야 되는데, 대한제국은 사실은요, 입헌군주제보다는 전제군주제를 강화시키려는 좀 보수적인 경향을 띄어가 이 대한제국은. 근데 밖에서 독립협회는 입헌군주제를 막 주장하고 그러니까 안 맞는 거지. 근데 얘네들이 힘이 세니까 맨 처음에는 이들의 요구를 수용해 줄 뜻을 비췄단 말이야, 고종이.
근데 이 당시에 이 보수적인 관리들을 중심으로 독립협회를 탄압해야 합니다. 이런 얘기가 막 나오는 거야. 그래서 이 대한제국의 보수적인 관리들이 독립협회 회원들을 탄압하기 위해서 갑오개혁 때 폐지되었던 연자제라는 것을 부활하려고 시도를 하는 시기야. 그래서 대한제국의 연자제 부활 움직임에 대해서 반대운동을 전개해서 부활하지 못하게 했다 이런 얘기거든. 자, 그래서 결론, 연자제 부활 반대, 그거 줄. 그다음에 서양식 의회 설립운동, 그거 줄. 이건 참정권이지. 심지어 무슨 운동을 했다? 이거 중요한 거다. 별표. 서양식 의회를 설립하자. 이건 무슨 말이냐면 우리도 서양처럼 의회, 입법부를 만들자라는 거야. 이게 근대 민주주의 사회에서 가장 특징적인 거지. 왜 그러냐면 전제정치하에서는 군주가 행정권, 입법권, 사법권을 다 휘둘렀단 말이야. 그래서 전제정치가 나온 거지. 근데 이 근대 사회의 특징은 군주의 권한을 제한하고 민주주의 정치를 하자라는 거야. 그러기 위해서는 군주의 권한을 제한하는 거지. 그걸 입헌이라고 해. 헌법과 법률의 기초에서 정치를 하게 하는 거지. 자의적으로 통치하지 말고. 그래서 자의적으로 통치하는 거는 전제정치, 헌법과 법률의 기초에서는 입헌정치라고 하는데, 그러면 입헌정치를 실현시키는 기본적인 원리가 뭐냐? 군주가 세 개의 권한을 다 갖고 있으면 안 되고 군주는 행정권만 행사해라. 그리고 입법권을 독립시켜서 입법부를 만드는 거고 사법권을 독립시켜서 재판도 독립적으로 하게 하는 거지. 그래서 이걸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에서 이걸 삼권분립이라고 하는 거지. 입헌 정치체가 바로 그런 형태의 정치를 말한단 말이야. 그래서 결국은 독립협회가 주장한 게 뭐라고? 우리나라도 서양처럼 의회, 입법부를 만들자. 이게 바로 입헌 정치체제의 특징이라는 거야. 그래서 의회 설립운동이다. 근데 이 당시에 어떠한 기구를 의회로 만들고자 했다? 중추원 동그라미 천하. 저 중추원은 뭐 고려시대부터 나오지? 고려시대도 나오고 대한제국 때도 나온다. 고려시대 나오면 그렇게 나와야 돼. 재신과 추밀과 승선으로 구성되어서 군사기밀과 왕명출납을 담당했다. 근데 대한제국 때 나오면 의회 설립운동과 관련이 있어. 의회 설립이야. 의회 설립. 그래서 실제로 고종이 독립협회 요구를 맨 처음에는 수용하겠다는 뜻을 비췄거든. 그래서 중추원을 의회로 만드는 관제도 반포되기도 하는 거야. 그래서 중추원 관제가 반포. 거기까지 줄. 중추원은 동그라미. 대한제국 시기의 중추원은 뭐를 말한다? 의회로 만들 것을 계획한 기구를 말하는 거야. 거기까지. 자, 그 다음에 또 뭐를 했대? 그런데 얘네들이 구상한 의회는 상원 설립이다. 상원 줄쳐놔. 하원은 아니고 서양식 상원 설립 아니다라고 해석을 하더라는 거지. 자, 그래서 연자제 부활 반대운동, 서양식 의회 설립운동, 중추원, 그거 두 개는 반드시 기억하시라고. 자, 그 다음에 자강개혁은 근대적으로 우리가 상공업 중심의 자본주의 경제체제를 만들어야 된다. 그런 얘기야. 줄만 쳐놔. 자, 그래서 독립협회 활동 내용 있지? 요거 구체적으로 독립문, 독립관, 독립공원, 입헌, 군주제, 이권수호운동, 러시아의 전령도 주사시도 좌절, 한나은행 폐지, 연자제 부활 반대, 서양식 의회 설립, 중추원, 요 정도는 반드시 기억하셔야 된다. 독립협회 활동 내용이다.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밑으로 간다. 독립협회를 해산한다. 무슨 말이냐면 대한제국이 맨 처음에는 독립협회를 맨 처음부터 탄압하지는 않았단 말이야. 그래서 만민공동회를 개최하고 막 정부에 대해서 막 요구할 때 고종은 그래? 그러면 정부 관리가 한번 가봐. 그래서 정부 관리가 참가한 상태에서 관민공동회가 열리기도 했고 여기서 헌의 6조가 채택이 돼서 그걸 고종에게 건의했더니 고종이 그것의 실시를 약속했단 말이야. 그런데 이 대한제국은 점차 보수화되는 경향을 띈다고 아까 말씀드렸죠. 내심으로는 독립협회가 별로 안 좋은 거야. 그래서 보수적인 관리들이 자꾸 독립협회를 탄압해야 된다 자꾸 고종에게 압력을 넣는 거지. 그래서 결론은 고종이 독립협회를 탄압하는 쪽으로 방향을 전환하는 거야. 그래서 그게 바로 독립협회 해산으로 가는 거야. 자, 그래서 맨 처음에는 독립협회 요구를 수용할 뜻을 비쳤으나
결론은 대한제국은 독립협회를 탄압하는 쪽으로 간다. 그 탄압할 때 이용했던 단체가 보부상들이야. 그래서 거기 보시면 보부상으로 조직된 한국협회를 이용, 그거 줄쳐놔. 그래서 보부상, 그 한국협회라는 단체도 알아놔. 그래서 이 시기에 보부상이란 보부상들로 조직된 한국협회라는 단체도 있었다라는 거지. 근데 이 보통 근대사에서 보부상은 정부와 결탁돼 있는 어용상인들이었거든. 정부에 자주 이용당하던 상인들이었거든. 그래서 보부상 한국협회 회원들로 하여금 자꾸 여기에 참여해서 소요를 일으키게 혼란을 일으키게 조장을 하는 거야. 자, 그래서 보부상과 독립협회 회원들 간에 잦은 마찰이 있고, 그래서 대한제국 정부는 군대를 파견해서 두 단체가 사회에 혼란을 일으키고 있구나 하면서 해체시켜 버리는 거야. 그래서 결론은 대한제국은 1898년 독립협회를 탄압하고 결국은 어떻게 한다? 해산한다. 그래서 독립협회가 결국은 대한제국에 탄압해서 해산된다. 여기까지 하신 거지. 해산. 자, 그래서 거기까지. 자, 그래서 이렇게 독립협회 반드시, 그 다음에 이제 거기 헌의육조 한번 읽어봅시다. 이거 사료지문 나오는 건데, 사료지문에도 또 있어. 근데 좀 빼놓은 거지. 한번 읽어보자. 외국인에게 의존하지 말고 관민이 합심하여 전제 황제권을 공고해야 할 것. 관민이 합심하여 전제 황제권을 공고해야 할 것. 그거 줄 2번. 이권과의 연필로 줄치면서 읽는 거야. 외국과의 이권에 관한 계약과 조약은 해당 부처의 대신과 중추원 의장이 함께 날이나 시행 줄. 재정은 탁지부에서 전담 줄. 예산과 결산을 국민에게 공포 줄. 여기서 재정은 탁지부에서 전담. 이것도 재정의 일원화라고 하는 거야. 재정의 일원화, 예산, 그리고 예산 결산 인민에게 공포. 네 번째, 중대한 범죄자는 공개재판, 피고의 인권 존중 줄. 책임가는 정부의 그 뜻을 물어 과반수가 동의하면 임명할 것 줄. 그리고 그거 계속 읽으시는 거야. 관민이 협심하여 합동하여 전제환권을 강화할 것. 두 번째, 외국과의 이권에 관한 계약과 조약은 왕이 스스로 하지 말고 각 부처 대신과 중천의정이 함께 날인할 것. 세 번째, 재정은 일원화할 것, 예산 결산은 국민에게 공포할 것. 네 번째, 중대한 범죄자는 반드시 공개재판으로 처벌하고 피고의 인권도 존중할 것. 다섯 번째, 책임가는 고위공무원이라고 생각하면 돼. 정부의 그 뜻을 물어 과반수가 동의하면 임명할 것. 자, 그래서 자, 이게 나오면 빨리 어떤 단체를 물어보는 거다? 독립협회를 물어보는 겁니다. 이걸 헌의육조라고 해. 근데 주의하실 것은 첫 조에 전제 황제권을 강화한다고 그랬잖아. 그래서 이 단체는 전제 군주제를 주장했다. 그러면 안 되는 거야. 그거는 명목상으로 형식장으로만 써놓은 거지, 이 단체는 입헌군주제를 지향했다라고 하셔야 된다. 그래서 그거 반드시. 자, 그래서 독립협회, 아관파천과 독립협회를 정리하시는 거야. 자, 그 다음에 이제 1890년대 마지막 일로 가는 거야. 마지막 일, 1890년대 마지막 일. 대한제국과 광무개혁의 내용을 하는 거야. 대한제국과, 자, 광무개혁의 개혁 내용 하면 1890년대 주요 사실을 이제 마지막으로 정리하시는 거다. 그 다음에 아관파천, 그 다음에 뭐가 먼저 나오고? 독립신문이 먼저 창간되고, 그 다음에 또 뭐가 조직된다? 독립협회다. 그래서 독립협회는 반드시 정리해 놓으십시오. 신문은 나중에 또 볼 일이 있어. 그래서 대한제국과 광무개혁이야. 자, 391쪽으로 간다. 자, 수립. 자, 아관파천 1년 만에 다시 고종이 황궁을 한다. 어디로 황궁을 한다? 경운궁. 그거 반드시 줄쳐놓으세요. 경운궁은 지금의 덕수궁을 말하는 거야. 자, 그래서 다시 1880년대 이모군란과 갑신정변은 고종이 창덕궁에 있을 때야. 1890년대 가보개혁, 을미사변, 아관파천까지는 경복궁에 있었던 거야. 그리고 다시 돌아와서 1897년 이때부터 이제 대한제국이라고 하는데, 대한제국이 망할 때까지 1910년 망할 때까지는 경운궁, 덕수궁을 정궁, 법궁으로 삼은 거야. 그래서 창덕궁, 경복궁,
대한제국 때는 경운궁, 덕수궁 줄. 그리고 대한제국을 선포했다. 칭제건원도 줄. 황제라. 그래서 이때 왕을 황제라고 칭했다고. 황제 동그라미 쳐놔. 그래서 왕을 황제라고 부른 때가 대한제국 때라는 거. 그 연호를 광무 동그라미 쳐놔. 그래서 이걸 광무개혁이라고 하는 거지. 나라는 대한으로 정했다. 대한줄. 그리고 어디에서 황제 즉위식을 거행했다? 원구단 줄. 황제 즉위식 거행 줄. 자, 그래서 경운궁, 덕수궁을 정궁으로 삼았다. 황제라 칭하고 광무라고 하고 원구단에서 황제 즉위식을 거행하고, 그럼 무슨 정부 말하는 거야? 대한제국을 말하는 겁니다. 이 정부에서 실시한 개혁 내용은 이렇게 물어본단 말이야. 그래서 지금부터 이제 하는 거야. 광무개혁의 개혁 이념. 자, 광무개혁은 기본적으로 무엇은 이념에 따라서 개혁을 추진했다? 9번 신참. 그거 반드시 추천해오세요. 9번 신참. 그리고 해석까지 해야 돼. 그래서 9번 신참의 개혁 이념 아래 개혁을 추진했다. 그러면 어느 때로 가는 거야? 대한제국 시기로 가는 거야. 자, 봐. 옛 것을 근본으로 하면서 그걸 구본이라고 하는 거야. 새로운 것을 참조한다. 그걸 신참이라고 한다는 거야. 그래서 옛 것을 근본으로 하면서 새로운 것을 참가하겠다. 이게 바로 9번 신참. 그렇다면 점진적인 개혁이 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점진적 개혁 추천하. 그래서 9번 신참은 급진적인 개혁이다. 점진적인 개혁의 성격을 띄었다. 점진적인 개혁의 성격을 띄었다고 하셔야 돼. 외울 필요가 없는 거지. 왜? 9번 신참을 해석을 하시란 말이야. 머릿속으로. 옛 것을 근본으로 하면서 새로운 것을 참조한다고 했으니까. 그리고 이제 정치면으로 간다. 자, 정치면. 근대 사회 정치개혁의 큰 흐름은 전제군주제에서 입헌군주제로 가는 게 근대화의 큰 흐름이야. 그런데 이 정부는 정치적으로는 근대화에 역행하게 되는 거야. 자, 그래서 이 정부는 전제군주제를 어떻게 한다? 강화하는 쪽으로 정치개혁을 한다. 그래서 대한제국은 전제군주제를 강화한다라고 해야 돼. 전제군주제. 그래서 반드시 그거 추천하세요. 자, 그래서 대한제국은 1898년 독립회를 해산시키고 1899년 전제항권을 강화하는 내용의 대한국 국제반법. 그거 추천하세요. 대한국 국제. 그거 기억해. 대한국 국제. 1898년에 독립회 해산된 거 맞지? 그 다음에 맨 위로 갑시다. 390쪽으로 가자. 390쪽 맨 위에. 맨 끝에 뭐라고 돼 있어? 대한국 국제. 그거 줄쳐놓으세요. 독립협회 해산 다음이지? 대한국 국제 그 밑에다 써. 전제황권 강화라고. 전제황권 강화. 그래서 대한국 국제는 대한제국에서 공포한 헌법이야. 근데 주요 내용은 뭐다? 전제황권을 강화하는 내용이야. 입헌군주제 이러면 안 돼. 전제황권 강화 그렇게 쓰세요. 독립협회를 해산. 그래서 결국은 전제황권을 강화하려는 움직임이 있었는데 독립협회는 밖에서 입헌군주제를 주장하니까 결국은 마찰이 일어날 수밖에 없었던 거지. 그래서 독립협회를 해산시킨 다음에 본색을 드러낸 거지. 대한국 국제를 반포하고. 그래서 거기다 빗대서 반드시 써. 전제황권 강화라고. 그 다음에 다시 391쪽으로 와. 읽던 부분 계속 읽어야지. 1899년 전제황권을 강화하는 내용의 대한국 국제 반포했다. 맞죠? 그 다음에 밑에. 자, 그래서 이때는 전제황권이라는 것은 결국은 전제정치를 한다는 얘기인데 황제가 입법권, 행정권, 군사권을 모두 다 장악하는 형태를 말한단 말이야. 그래서 황제가 군권도 장악한다. 그래서 군권 장악을 위해서 뭘 설치한다? 원수부 설치 줄. 왕의 군권 장악을 위해 원수부 설치 줄. 무관 양성을 위해 무관학교 설립 줄. 두 개. 그리고 그 다음 거는 눈으로만 읽어. 서울의 시위대와 지방의 친위대를 증가시켰습니다. 맞다 그냥.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간다. 그 밑으로 간다. 자, 이거는 외교정책이야. 대한제국 때 외교정책. 다 대한제국 때 있었던 외교정책. 첫째, 청과 대등한 근대적 조약을 체결하는 거야. 한청통상조약 체결 줄. 청과 무슨 관계에서? 원래 그 전에 청과 맺은 조약은 거의 다 군신 관계에서 맺었단 말이야. 근데 이제는 대등한 관계에서 근대적 의미의 조약이지.
대등한 근대적 한청 통상조약 체결 줄. 그 다음에 대한제국 칙령 41호 1900년 줄. 울릉도를 군으로 승격시키고 울릉군수로 하여금 독도관리 줄. 그것도 줄 쳐놔. 대한제국 때 있었던 거 첫째, 한청 통상조약을 체결했습니다. 둘째, 울릉도를 군으로 승격시키고 독도를 관리하겠습니다. 대한제국 시기 때 울릉도와 독도를 관리했습니다. 그게 대한제국 칙령 41호라는 거야. 셋째, 간도관리사 파견 1902년 출. 간도를 함경도 영토로 편입하고 북변 간도관리사 이범윤 파견 출. 이범윤 동그라미. 자, 그래서 간도라는 지역은 우리나라 영토란 말이야 원래. 그래서 대한제국 때 간도를 우리나라 영토로 인식했다라는 거지. 그래서 간도를 우리나라 영토로 편입하고 관리사를 파견했습니다. 그래서 간도관리사, 북간도관리사 이렇게 해도 되고 북변간도관리사 해도 돼. 누구? 이범윤 동그라미. 그 다음에 해삼이 통상사무 국어 줄. 해삼이 연해주 교민보호 줄. 블라디보스토크 줄. 자, 연해주는 러시아 영토인데 이 당시에 러시아 영토인데 이 러시아 영토인 연해주에 교민들이 많이 살았다고. 그래서 연해주 지방의 교민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뭘 설치했다? 블라디보스토크에 해삼이 통상사무. 그래서 요 네 개 반드시. 그래서 대한제국 때 있었던 거 외교정책. 첫째, 한청 통상조약. 둘째, 울릉도를 군으로 승격시키고 독도관리. 셋째, 간도관리사 이범윤 파견. 넷째, 연해주 교민 보호하기 위해 해삼이 통상사무를 두었습니다. 그거 계속 기억하시는 거야. 자, 그 다음에 경제정책으로 간다. 경제정책은 대한제국 때는 무슨 정책을 실시했다? 식산흥업정책 줄. 식산흥업정책이란 무슨 정책을 말한다? 상공업진흥정책 줄. 그래서 비록 대한제국은 정치적으로 좀 보수적인 경향을 띠는 거야. 원래 정치적으로 근대화로 가려면 입헌군주제를 강화시켜야 되는데 정치적으로는 전제황권을 강화함으로써 복고적인 경향을 좀 띠는 거야. 그러나 나머지 경제, 사회 분야에서는 적극적으로 근대화 정책을 추진하는 거야. 자, 그래서 대한제국 때 특히 무슨 정책을 강화했다? 상공업 진흥 정책. 그거를 식산흥업 정책이라 한다. 그래서 대한제국 때 있었던 일이 뭐다? 그래서 황실 주도로 거기서부터 끝까지 다. 황실 주도로 섬유, 제지, 공예, 유리, 무기, 제조 공장 등을 건립하고 민간인의 근대적 회사 설립을 지원하기도 했다까지. 거기에 무슨 뭐 섬유, 제지, 공예, 유리 그걸 구체적으로 외울 필요가 없는 거야. 자, 그래서 대한제국 때는 상공업진흥 정책, 근대화 정책을 경제적으로 추진했기 때문에 근대적인 회사와 공장이 많이 설립되는 시기다 정도로 이해하면 돼. 그래서 황실 주도로도 그러한 근대적인 공장과 회사가 설립되기도 했고 민간인들이 그런 회사를 만들 때 지원을 해주기도 했다. 그런 식으로만 이해하면 되지 무슨 뭐 이 분야가 섬유 그런 건 외울 필요가 없는 거야. 거기까지. 자, 그 다음에 양전사업과 뭐 지게 양전업인데 양전사업이라고 하지. 양전사업 지게 발급. 그건 별표 쳐놔. 이게 제일 잘 나오는 거야. 자, 대한제국 때 양전업인데 거기 사자가 빠졌어. 양전사업으로 써놓으세요. 양전사업과 지게 발급 사업을 했다. 이거 잘 나오는 거란 말이야. 이거 별표 쳐놔. 더 잘 나와. 이 중에서. 양전사업과 지게 발급 사업. 양전사업은 토지조사 사업이야. 토지조사. 이건 뭐 조선시대에도 그런 개념을 했잖아. 토지조사하는 거야. 무슨 관청을 설치하고 양지아문 줄, 일부 지역 줄, 지계아문 줄, 근대적 소유권을 증명하는 문서 줄. 자, 이거 무슨 말이냐면 토지 소유 관계가 전근대적이고 불분명했던 거야. 그렇게 되면 국가가 세금 걷는 것도 좀 지장이 있는 거지. 그래서 대한제국 때 다시 한번 양전사업을 하는 거지. 토지를 조사했다는 소리야. 양지야문. 그리고 소유권 제도가 너무 전근대적인 방식이라서 근대적인 토지 소유권 제도를 확립시키려고 했던 거야. 그래서 그 근대적 토지 소유권을 증명하는 문서를 지계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지계 발급 사업을 했다. 지계아문을 통해서. 그래서 대한제국 때
양지암문과 지기암문을 설치하고 양전사업과 지게발급사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반드시 알아두세요. 자, 그 다음에 일부 지역에다 동그라미 쳐놔. 일부 지역. 이거는 뭐 양전사업만 있지만 결국 양전사업이 돼야 지게발급사업을 하는 거니까 이 두 사업은 이렇게 가는 거야. 전국적으로 이러지 말고 일부 지역에서 실시됐다라고 하셔야 돼. 좀 더 심화된 내용이야. 전국적으로 이러지 말고 일부 지역에서 실시라고. 그래서 일부 지역 동그라미 쳐놔. 그리고 또 하나 써놔 거기다가. 그나마 러일 전쟁 이후에는 중단된다. 러일, 결국은 계기는 러일 전쟁 후지. 계기로 그마저도 중단된다. 그러니까 완성을 못 시키는 사업이야. 자, 그래서 양전사업과 토지조사 사업과 지게발급 사업을 했습니다. 대한제국 시기 때 일부 지역에서 실시했습니다. 그마저도 러일 전쟁 이후에는 중단됩니다. 이렇게 결론적으로 알아두세요. 그 다음에 이제 대한제국 시기 때 교육과 시설 확증 등등 실업교육 줄쳐놔. 전화, 전차. 전차는 동그라미 쳐놔. 전차가 운행되던 시기야. 나중에 이제 또 볼 거야. 전차는 동그라미 쳐놔. 전차. 그 다음에 서북철도국 줄 자주역철도 부서를 시도하기도 했다. 자, 그 다음에 또 뭘 설치했다? 내장원 줄 쳐놔. 내장원은 뭘 담당한 거야? 왕실재정 담당이야. 그 밑에다 써. 무슨 말이냐면 갑신정변 여기다 호조라고 해라. 호조. 그 다음에 가보개혁 탁지암문이라고 해놔. 탁지암문. 그 다음에 독립협회 탁지부라고 해놔. 그러니까 뭐냐면 요 세 개는 다 재정의 일원화야. 무슨 말이냐면 재정 기능을 하나로 통합하는 거야. 그래서 그걸 재정의 일원화라고 한다. 나중에 이제 사료집은 반드시 읽으시는데 개혁 내용은 한꺼번에 비교한다 그랬지? 그래서 그때 볼 일이 있어. 어쨌든 밑에다 써놔. 재정 기능을 갑신정변 때하고 가보개혁 때하고 독립협회는요 어떤 생각이었냐면 재정 기능을 하나로 통합하려고 했던 거야. 그래서 실제로 그걸 재정의 일원화라고 해. 재정의 일원화. 그런데 대한제국 때는 오히려 재정 기능 일원화하지 말고 분리시키는 거야. 재정 기능을 분리시키는 거야. 그래서 왕실 재정과 국가 재정을 분리시키는 거야. 그래서 왕실 재정은 내장원에서 담당하게 하는 거야. 그 다음에 국가 재정은 기존의 공적 재정부서 탁지부에서 관장하게 하는 거야. 자, 그래서 이거는 이런 의미가 있어. 대한제국 때 재정에 일어나 이러면 안 돼. 오히려 재정 기능을 분리시킨다. 그래서 왕실 재정과 재정을 분리시켜서 왕실 재정은 내장원, 기존의 국가 재정은 탁지부로 하여금 이렇게. 그 다음에 상무사, 그거 줄쳐놓으세요. 상무사, 그 보부상을 보호하기 위한 거. 이건 그런 의미가 있어. 왜냐하면 1898년 으로 저기 때 한국협회라는 단체가 있었죠. 그래서 그 한국협회를 이용해서 독립협회를 해산시킨 거 아니야. 그때 한국협회를 같이 해산시켜 버렸다고. 그리고서 다시 어떻게 보부상을 보호하기 위해서 또 관청을 설치한 거야. 그러니까 그 상무사라는 거야. 그래서 상무사 줄 보부상 보호 여기까지. 그래서 광무개혁에 지금까지 한 거 광무개혁 개혁 내용 있지? 그 별표 쳐놓고 요거 물어본단 말이야. 그래서 대한제국 때 있었던 광무개혁의 내용이 뭐냐? 그래서 지금까지 쭉 하신 거를 열심히 정리를 좀 하십시오. 그 다음에 맨 밑에는 그냥 이해하는 거지 뭐. 개혁의 성격. 광무개혁의 성격은 무슨 성격이었다? 자주 독립을 지향했다. 그거 당연히 줄. 자주적이었다. 누가 시켜서 안 했다. 자주적이다. 그 다음에 점진적 개혁이다. 점진적 줄. 왜 점진적이라고 한 거야? 9번 신참이 바로 점진적 개혁이란 말이야. 그래서 9번 신참, 점진적 개혁 줄 쳐놓고 그러면 이게 응용 문제인데 80년대 할 때 개화사상이 두 가지가 있다 그랬죠. 온건 개화사상하고 급진 개화사상. 온건하고 급진. 그래서 얘네들은 점진적인 개혁, 이건 급진적인 개혁이고
온건개화 사상이 이거야. 동도, 서기, 그다음에 중체, 서역론, 그다음에 화혼, 양제. 요게 바로 온건개화 입장이라고. 그다음에 하나 더 채소론. 자, 얘네들은 우리의 정신을 유지하면서 기술을 중심으로 받아들여서 점진적으로 근대화 정책을 하자. 이게 바로 온건개화 사상이라고. 그래서 요게 같은 의미고, 반면에 급진개화 사상은 변법 자강, 그 다음에 문명 개화론 이렇게 표현한단 말이야. 요거는 뭐야? 어떤 입장이야? 서양의 기술은 물론이거니와 사상까지도 완전히 받아들여서 완전히 급진적으로 기억하자. 그래서 이걸 응용할 수 있는 거야. 지금 9번 신참이 바로 뭐야? 옛 것을 근본으로 하면서 새로운 것을 참조한다. 그래서 점진적 기억의 성격을 띈 거잖아. 그것과 성격이 비슷한 것을 매치를 하려면 어디다 매치를 해야 된다? 요거에다 매치를 시켜야 된다. 그래서 9번 신참 대신에 성격이 같은 걸로 들어갈 수 있는 거, 그게 이거야. 동도서기, 중체서용, 화원양제, 채소론. 그럼 뭐라고 하면 안 될까? 변법, 대한제국 때 막 하면서 변법 자강의 개혁 이념 아래 문명 개화론의 입장에서 그러면 안 된다는 소리야. 그래서 그거 반드시 기억해놔. 그 다음에 보수적으로 흘러갔다. 그건 뭘 말하는 걸까? 원래 뭐야? 근대화 정책은, 정치적으로도 근대화를 위한 정책은 전제 정치는 약화시키고 입헌 정치 체제로 나가야 되는 건데 오히려 거꾸로 했잖아. 대한제국은 보수적 경향을 띄었다고 얘기를 하는 거지. 그래서 전제 황권을 강화했다. 그거지? 그래서 전제 황권을 강화하는 내용의 대한국 국제를 반포했다. 그거 반드시 기억하시고. 그래서 대한제국 때는 전제군주제로 가야지 입헌군주제를 강화했다 이러면 절대로 안 되는 거야. 그게 보수적인 성격을 띄었다는 소리지. 복고적인 경향이라고도 한다. 다시 옛날로 돌아가는 거지 더. 따라서 대한제국이 이러한 보수적이고 복고적인 경향을 띠에 따라 누구와 마찰을 빚을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야. 독립협회와 마찰을 빚을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독립협회를 탄압, 해산되는 배경이 되는 거지 이게. 그래서 그런 걸 써놓은 거야. 그래서 보수적 경향으로 전제 황권을 강화하고 입헌군 주제를 주장하는 독립협회를 탄압, 해산시켰다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까지. 자,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두 개를 집중적으로 정리해 놓으신 거야. 독립협회하고 뭐 한다? 광무개혁을, 대한제국 수립과 광무개혁 한 거야. 그래서 그 두 개 반드시 정리해 놓으세요. 그리고 결론적으로 말씀하면 대한제국 시기는 어느 시대까지야? 1897년부터 해가지고 1910년에 망한단 말이야. 그래서 일제 식민지로 넘어가는 거지. 그래서 1897년부터 1910년 강제로 합병될 때까지가 대한제국 시기라고 이해하시면 된다. 그래서 거기까지. 그래서 이번 시간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